자, 대수학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대수학 그러면 정수론을 포함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정수론은 대수학과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수학 그러면 정수론을 포함하는 과목이다. 자, 마찬가지로 미적분학, 해석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학 그러면 계산 문제, 미적분학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이 대수학, 해석학은 임용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큰 두 과목이죠. 이 대수학, 해석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에 큰 두 개의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수학, 해석학이 사실은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이 조금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대수학은 공부할 양만 따진다면 임용시험에서 가장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해석학도 굉장히 양이 많은 과목이지만 공부할 양으로 본다면 대수학에 비해서는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해석학은 어려운 이유가 수열이 다르고 함수가 다르면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균등 연속을 보이는데 함수가 바뀌면 보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균등 연속을 보이는 핵심 이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할 양, 이론적인 양으로 본다면 핵심 이론은 적은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함수가 바뀌고 수열이 바뀌고 바뀌는 함수와 수열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공부하려면 핵심이 되는 것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수학은 달라요.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작년 강의는 기본 강의가 73강이고요. 거기 보강이 몇 개가 있었고요. 이 보강에서는 계산 패턴을 따로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계산 패턴은 좀 이따가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문제 수는 거의 400문제 가까이 다뤘어요. 자,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양이 많은 게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이 2개월 동안 이 수업을 듣거든요. 자, 그런데 2개월 동안에 저 많은 내용의 강의를 전부 다 수강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월 안에 못 끝내고 강의 연장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집중관리반을 올해 개설할 거거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집중관리반을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 올해의 강의 목표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대수학이 공부의 양이 많은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대수학에는 정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정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 몇 번에 의해서 이거다. 이렇게 되는 풀이가 대수학엔 굉장히 많아요. 정리가 아니고 문제의 결과인데 그걸 이용해야 돼요. 해석학엔 저런 일이 없죠. 문제가 다르면 함수가 다르니까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대수학은 저 문제의 결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본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걸 전부 다 기억하느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정리에 준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선별해서 기본 패턴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는 과정까지. 해석학에서 없던 저러한 부분이 생겨요. 자, 또 있어요. 대수학은 정리의 증명이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해석학은 정리 증명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1980년대 말부터 임용시험이 제대로 본격적인 임용시험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객관식으로 미적분학 선형지에서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이후인데 그 이후로 해석학은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대수학은 다행히 최근에는 정리 증명이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다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 정리 증명이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뭐예요? 정리 증명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물론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정리 증명은. 하지만 그래도 전혀 안 나온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까도 봤지만 거의 작년 강의가 73, 기본 이론만 73강에 거의 보강까지 몇 강이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자, 정수론 봅시다.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수로는 대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대수학과 정수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대수학은 정수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달한 학문이 대수학이에요.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죠. 목표가 뭐죠? 정수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수학이니까 목표도 정수론이에요. 대수학은 시작과 목표가 정수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수론 문제를 완성하는 게 뭐죠?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임용 시험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수론을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2학년 때 정수론을 배운 학생들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대수학을 알고 나면, 대수학을 이용하면 그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수학의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수론의 복잡한 계산이 대수학의 정리대로 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룰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수론은 대수학과 같이 공부를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간단히 작년 진도를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강의는 큰 틀은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집중관리반을 개설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관리반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올해 강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는 미리 풀어보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기본이론반에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었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를 미리 풀지 말고요. 집중관리반에서 나중에 풀도록 하자. 자, 집중관리반은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쭉 따라서 수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루자. 자, 기본 문제는 당연히 한 번 풀고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기본이론반에서 반복할 수 없거든요. 집중관리반에서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기본 문제는 완전히 내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임용시험만을 위한 계산 패턴을 익힐 거예요. 아까 제가 기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정리에 준하는 문제들을 패턴으로 익히는 거고요. 이 계산 패턴도 다른 의미예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학에서 수학의 정리들은 범용적이어야 돼요. 범용적이란 무슨 뜻이죠? 널리 쓰인다. 이 정리 하나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유형의 문제만을 위한 것들은 정리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 알고리즘, 좀 이따 우리 공부할 거예요. 나눗셈 알고리즘은 어떤 정수가 주어지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 저 숫자를 이 숫자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정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용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죠. 나올 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두세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임용시험 문제는 범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문제를 풀 때에는 범용적인 수학의 정리가 아니고 또 다른 패턴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수학 교재엔 정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 못 푸니까. 정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용시험에는 굉장히 유용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는 보강으로 몇 개를 제가 소개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집중관리반에서 우리 익히도록 하자. 자, 이제 보시면 작년 진도를 쭉 써드렸거든요. 쭉 따라가 보시면 될 거예요. 저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죠. 추가 문제와 패턴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넘기겠다? 우리 집중관리반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공부할 양을 좀 줄이자. 기본이론반에서 줄이고요. 집중관리반으로 분산을 시키자라는 것이죠. 자, 쭉 이 진도를 따라갈 거고요. 아시다시피 정수론들, 이런 윌슨의 정리, 뭐 이런 것 정수론 문제를 중간중간에 끼워서 대수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요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갈로와 정리. 자,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달, 8월달, 9월, 10월쯤 되면 결정을 하나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판단을 내려서 준비할 때 난 이렇게 준비할 거야라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간루화 정리예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은 최근 문제만 보신다면 간루화 정리가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100% 나왔어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루화 정리는 임용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간루화 정리까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대수학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 이상하죠.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강의를 하고 문제를 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임용시험의 역사로 돌아봅시다. 자, 임용시험에서 간루화 정리가 서술형 문제로 출제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때는 간루화 정리 문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임용시험은 제도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서술형 문제만 출제하다가 자, 서술형 문제만 출제하면 사실은 시험 관리가 어려워요. 채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약간 꾀를 냈어요. 1차는 오지선다형으로 보고 2차에서 합격자 몇 명을 추린 다음에 2차에서 서술형 내자. 그러면 채점이 쉽다. 그때가 몇 년 정도 그렇게 시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만 출제될 때는 간루화 정리가 출제가 안 됐다가 1차 오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할 때 1차 오지선다형 50문제거든요. 수학이. 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출제되지 않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때 간루화 정리가 출제가 됐어요. 오지선다형으로. 자, 그렇게 1차 시험을 오지선다형 보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변별력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번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요? 6,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바뀐 첫 해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 전 제도에 출제된 문제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전 제도에 오지선다형에 간루화 정리 문제가 있었네요. 문제를 냈어요. 자,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뀐 다음부터 처음에 간루화 정리 문제가 나온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제가 돼버렸어요. 자,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간루화 정리가 빠질 거예요. 그게 언젠가니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자, 간루화 정리가 빠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대수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대수학 문제만 10문제, 20문제 못 내죠. 군에서 한 문제, 환에서 한 문제, 정수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간루화 정리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에 환의 다른 주제가 출제 가능성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 주의대할 정역,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거기 확률이 떨어져 버려요. 자, 간루화 정리가 출제가 안 된다는 게 100% 확실하면 반대로 주의대할 정역 이런 부분이 확률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현재로서는 거의 6, 7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는 약간의 모험을 해야 돼요. 10대 1이 넘는 시험에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야지만 합격을 하거든요.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자, 간루화 정리가 올해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을 두고 주의대할 정역이라든가 그런 쪽을 투자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루화 정리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도 간루화 정리 공부해야 돼요. 왜? 내 예측이 틀리면 내가 4점을 닦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초창기는 다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것이다. 자, 이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혹시 선형대 수학이라든가 다른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강의 소개를 보셨다면 그 뒷부분에 다 했던 얘기니까 이 뒤 얘기는 생략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교재는 총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본문과 예와 증명과 풀이. 자, 본문에는 정의 정리, 기본 패턴 연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잘한 내용들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읽을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나중에 방해가 되거든요. 좀 이따가 이 필기에 덧쳐서 설명드릴 거예요. 핵심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남겨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필기할 내용을 여백을 좀 남겨놨어요. 이 여백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필기하시면 돼요. 진짜 필요한 것만 적어야 돼요. 좀 이따가 이 필기에 덧칠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예가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 보고 넘어갈 예가 있고요. 중요한 예니까 기억해야 될 예가 있어요. 중요한 예들은 제 수업 시간 화면을 보시면 예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런 번호 붙은 예는 교재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번호가 없는 예, 한 번 보고 넘어갈 예들은 그냥 교재에도 제공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린 정리의 증명, 문제의 풀이 이걸 따로 또 제가 모아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필기하는데 목숨을 걸지 말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임용시험을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수학의 덫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릴 필기의 덫이에요. 자, 수학의 덫은 합격전략 특강 첫 번째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수학을 위한 공부와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는 다르다예요. 그런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라고 하는 궁금증이 발생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으로 조금씩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임용시험 준비는 아닌 것이 돼버려요. 자, 이걸 제가 수학의 덫이라고 불러요. 수학의 덫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임용시험에 대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수학의 덫은 좀 애매한 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학 실력만으로 합격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수학의 덫의 경계를 어디로 삼을 것이냐 이게 어려워요. 자, 그리고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긴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수학이야. 여기를 넘어가면 수학으로 빠지는 거야. 경계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의 주제 필기의 덫. 자, 처음 들을 분도 있을 거예요. 생소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필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필기는 실력 향상의 장애물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수학적 생각을 방해해요. 문제를 풀 때 수학적 생각을 방해하고요. 직관을 방해해요. 자, 필기에 의존하게 되면 수학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암기가 돼버려요. 암기가 되는 순간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열심히 필기하는 분들은 자, 저 문제를 풀 때 약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하는데 문제를 주면 못 푸는 분이 많아요. 자, 그분들은 원인이 딱 하나예요. 필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 생각 자체가 필기에 의존해요. 풀었던 문제 외운 건 문제 풀고 못 외우면 못 풀고. 임용시험은 수학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필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문제를 푸는 능력에 의존해야 돼요. 자, 또 있어요. 필기는 여러분 수학 실력을 초기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필기하는 지금 여러분 수학 실력은 현재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돌아와서 필기를 또 읽어요. 근데 필기할 때의 관점이 뭐라고요? 수학 실력이 나쁠 때의 관점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다 무시하고 초기화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수학 실력을 30점 쌓았어요. 근데 30 쌓은 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0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여태까지 중3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을. 필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중3 때 필기 노트를 보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실력 차이가 났으니까.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실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니까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3 때 노트 읽을 생각을 안 하죠.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보다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거기 노트를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안 봐요. 근데 그 갭이 지금은 작아. 임용시험은 그 갭이 작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옛날에 했던 필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실력을 초기화하는 건 100% 확실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필기를 열심히 했어요. 자, 처음에 뿌듯해요. 필기가 쌓이면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중에 읽어야지. 뿌듯해요. 그리고 필기를 쭉 쌓았어요. 임용시험 한 보름쯤 남았어요. 근데 노트를 10권이에요, 필기가. 저거 언제 읽죠?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필기를 쌓아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볼 수도 없어요. 자,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 시간 낭비고 여러분 실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필기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 핵심만 적어야 돼요. 풀이 주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핵심만. 자,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핵심적인 생각을 딱 들으면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것만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임용시험 합격이 목표인 것 잊지 맙시다. 자, 극단적으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기는 버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나의 실력이 향상되면 예전의 필기는 필요 없어요. 남겨두면 방해만 돼요.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를 하나 정해두세요. 일주일, 보름, 열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동안 공부했던 필기 중에서 쓸데없는 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시험을 앞두고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핵심만 남아서 그것만 여러분이 읽으면 되도록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절대로 필기는 쌓아가면 안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필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를 위해서 필기 강의를 제공할 거예요. 필기 강의는 뭐냐면 제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이 PPT 화면 있죠? 그걸 녹화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일시 멈춤을 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거의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랑 증명 제공해 드리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말로 하는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우리 수업 시간에는 생각에 집중하고요. 필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올해 강의의 특징이 집중관리반을 개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반복도 할 수 없고요. 딱히만 간단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것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임용시험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집중관리반에서는 기입형 계산 연습, 서술형 답안 작성, 뭐 등등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할 거예요. 자, 집중관리반을 따로 수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당 기간에 기본 이론반을 수강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 2월쯤 대수학 강의를 여러분 수강하잖아요. 1, 2월에 집중관리반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예요. 자, 그럼 1, 2월 달에 어떻게 할 거냐면 선형대 수학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수학이 진행될 때 이미 좀 더 일찍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학. 미적분학은 따로 개설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수학 지금도 수강하고 있죠.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 2월에 다 끝나겠다가 아니에요. 1, 2월 달에도 하고요. 3, 4월에도 하고 쭉 이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대수학은 시험 볼 때까지 집중관리반에서 계속 할 거예요. 했던 거 중요한 건 또 반복도 할 거고요.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3, 4월에 해석학이 개설되거든요. 그럼 3, 4월부터는 해석학도 추가해서 과목을 추가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우리 진행을 할 게 집중관리반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관리반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을 한다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강의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수학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